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파일 입출력은 보통 교재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자주 다루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다른 부분들을 간접 참조할 수 있는 포인터에 대한 활용 예로서 파일 입출력에 대한 얘기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적인 동작들을 관리하는 운영체제 프로그램 내에서 보조기억 장치에 반영구적으로 프로그램이나 혹은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구조를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처럼 운영체제에 의해 직접 실행 가능한 파일과 그 실행 파일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나타내주는 데이터 파일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라고 한다면,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 자체는 하나의 실행 파일이 될 것이고, 그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참조되어질 각종 글꼴 파일이라든가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혹은 내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 파일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데이터 파일에 해당하게 될 것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은 그저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들을 메모리상의 변수나 배열에 저장을 해놓고 그 내용들을 사용을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종료되어지고 나서 다음번에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땐 그 이전에 입력했거나 이전에 사용을 했던 데이터들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데이터들을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 같은 보조기억 장치 상에 파일로 저장해 둘 수 있다라고 하면, 현재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심지어 현재 시스템을 종료했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현재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가지고서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들을 불러들일 수 있고, 이전의 내용들을 그대로 복원해가지고서 작업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도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는 하나의 데이터 파일에 해당한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실행 파일 자체가 아니라 내가 작성한 실행 파일에서 참조할 데이터 파일에 좀 더 초점을 맞춰 볼 거예요. 그래서 이후 강의 내용에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파일에 좀 국한을 해서 사용하는 용어로 한정을 해봅시다.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파일이라는 것은 일련의 바이트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마치 1차원 배열처럼 연속된 바이트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것이고, 다만 특정 운영체제에서 실행 가능한 실행 파일은 그 운영체제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이 되어질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관심사인 데이터 파일이라는 것은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고유한 형식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파일의 형식은 내가 정의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데이터 파일이 되기 위해서 어떤 바이트들을 어떻게 나열해야 하느냐, 이런 규칙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서로 다른 것이고, 따라서 예를 들어 워드 프로세서 중에 A라는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한 문서의 데이터 파일은 B라는 워드 프로세서에서 기본적으로 인식되어지지 못할 거예요. 다만 A라는 워드 프로세서에서 만든 데이터 파일의 형식을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B라는 워드 프로세서에서도 호환성 있게 그 문서를 읽어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각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파일의 형식은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프로그래머가 결정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되어진 데이터들이 실제 파일상에 저장되었을 때는 그저 단순한 바이트들의 나열로 변환되어져서 저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C 언어 프로그램 입장에서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진 파일들을 입출력하기 위해선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들이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입출력하고자 하는 파일에 대한 포인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뒤에 가서 구조체라는 것을 배울 텐데, 자, 구조체라는 것은 연관된 정보들의 묶음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배열하고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배열은 같은 타입의 정보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구조체라는 것은 마치 식판처럼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놓고 사용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내에서 파일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 보면 내부적으로 파일이라는 구조체 타입의 포인터가 제공이 되어져서 이 포인터를 통해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파일에 저장되어진 각각의 바이트들을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차원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포인터를 통해 간접 참조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포인터의 산술 연산을 통해서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배열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소들을 접근할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한 이치로 파일 포인터를 통해서 파일의 시작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작점부터 기준으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다음 바이트, 다음 바이트, 다음 바이트들을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나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내용이 메모리에 있던 혹은 보조기억 장치에 있던 상관없이 그저 포인터를 통해서 원하는 대상으로부터 원하는 정보들을 순차적으로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장점이기도 할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파일 포인터로부터 얻어내는 것들은 그저 각각의 바이트들의 나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파일로부터 얻어낸 바이트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프로그래머가 결정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듯이 현재 내가 사용할 프로그램에서 저장할 데이터 파일의 형식은 내가 결정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할 당시에 구조화했던 그 구조대로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똑같은 형식으로 읽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그림에서처럼 파일에 4바이트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4바이트를 4바이트로 구성되어진 캐릭터 배열처럼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4바이트 데이터인 정수 데이터로 처리를 할 것인지 혹은 4바이트 플롯 타입의 데이터로 처리를 할 것인지는 이 파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린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상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어요? 알 수 없죠. 이 파일을 만든 프로그램에서 내가 정수 하나를 저장한 거라면 읽어드릴 때에도 하나의 정수처럼 읽어드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파일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문자 4개를 저장했다라고 하면 문자 4개를 하나의 배열로 읽어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뒤에서 다룰 예제들도 보면 보통 먼저 저장하는 행위들을 먼저 해볼 것이고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잘 저장됐는가를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 저장하고 읽어드리고를 한 번에 다 수행을 해볼 수도 있는데 사실 파일에 저장된 건지 아니면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값이 그대로 표현되어진 것인지 다소 명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분리해 가지고서 수행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상에서 데이터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혹은 데이터 파일에 저장되어진 데이터들을 읽어드리는 일들을 좀 더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 프로그램에서는 스트림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자, 보통 스트림이라고 한다면 어떤 데이터의 흐름 혹은 데이터의 흐름을 형성해주는 통로를 가리키게 되는데 우리 C 프로그래밍에서 각종 입출력 장치와 연결되어진 스트림들은 연속된 바이트의 흐름을 통해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도 있고 혹은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그 스트림을 통해서 프로그램 외부로 내보낼 수도 있는 역할들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스트림은 용도에 따라서 크게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입력이다 출력이다 라는 개념이 현재 수행 중인 그 스트림을 처리할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이 읽어드리는 통로는 입력 스트림이라고 부르고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정보를 프로그램 바깥쪽으로 내보낼 때 사용하는 스트림을 출력 스트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스트림을 통해서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 printf나 scanf 같은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화면에 무엇인가 출력하거나 혹은 키보드로부터 어떤 정보들을 읽어드릴 수 있었잖아요. 바로 printf처럼 뭔가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외부 세계에 무엇인가 정보를 내보낼 때 사용하는 것이
출력 스트림인 것이고, 또 스캔F처럼 키보드로부터 읽어드리는 내용들을 프로그램이 받아들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트림이 입력 스트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프로그램은 굳이 스트림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까? 스트림 없이 직접 해당하는 장치로부터, 모니터나 혹은 키보드로부터 직접 처리하는 것이 더 간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주체는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CPU라는 아주 빠르게 동작하는 어떤 장치일 거예요. 그에 반해서 각종 스트림의 대상이 되어지는 장치들, 즉 입출력 장치들이나 보조기억 장치들은 CPU가 처리되어지는 속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린 장치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런 입출력 장치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 이 프로그램이 상호작용할 입출력 장치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관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트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각각의 스트림 안에는 소위 버퍼라고 하는 어떤 입출력되어지는 데이터들이 임시로 저장되어지는 일종의 임시 저장 공간들을 갖고 있어서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스트림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버퍼를 통해서 입출력하는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에서 printf라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화면에 무엇인가 출력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현재 프로그램에서 화면이라는 장치와 연결되어진 출력 스트림에다가 출력할 내용들을 출력 버퍼에다 쭉 써놓게 되면 프로그램이 출력 버퍼에다 써놓는 것까지는 프로그램이 처리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출력 스트림에 쓰여진 내용들이 실제 화면에 출력되어지는 것은 출력 장치 제어기라는 장치에 의해서 현재 화면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순간에 순차적으로 스트림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다가 출력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출력하는 내용은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출력 스트림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잘 보이진 않았었어요. 반면에 입력 같은 경우는 좀 더 명확했었죠. 내가 프로그램 내에서 키보드로부터 연결되어진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키보드로부터 입력되어진 값들을 스캔F를 통해서 입력받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키보드를 통해 입력한 값들이 직접 프로그램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에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면 그것이 입력 스트림 버퍼에 저장이 되어진다라고 했었고, 그 입력 스트림 버퍼에 저장되어지는 내용들을 프로그램 내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처리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CPU 입장에서 다양한 입출력 장치와 일관된 방법으로 또 속도의 차이도 보완해가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기본적인 입출력 장치들을 접근을 하기 위해선 별도의 방법들을 제공하는 것 대신에 우리 C 프로그램 내에서는 마치 그런 표준 입출력 장치, 즉 어떤 시스템에나 다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장치들에 대해서 마치 파일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파일에 대한 스트림이나 입출력 장치에 대한 스트림이나 동일한 형태로 제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일관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런 표준 입출력 장치에 대한 스트림들은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질 때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어져서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자동으로 해제되어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내내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표준 입출력 스트림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출력 스트림과 같이 연관되어져서 프로그램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출력 장치에다가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아웃이라는 표준 출력 스트림에 대한 파일 포인터를 하나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printf에서 출력을 했을 때 그 출력이 나타나는 그 콘솔 창과 같이 연결이 되어진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프로그램 내부에서 스캔F를 통해서 입력받았을 때 그 키보드 입력과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표준 입력 스트림에 대한 파일 포인터로 스탠다드 인풋의 약자 stdin이라는 포인터가 하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캔F를 통해서 어떤 정보들을 입력받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스탠다드 인이라는 파일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 장치로부터 읽어드리는 것이요, 화면에다가 printf에서 출력하는 것은
스탠다드 아웃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 장치에 뭔가 출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표준 오류 출력이라고 해서 스탠다드 에러라는 것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정상 출력과 더불어서 오류 출력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정상 출력과 오류 출력이 같은 대상에 모두 표시가 되어지게 되면 때에 따라서 출력 메시지들을 관리하기가 좀 나쁠 수 있어서 정상 출력과 오류 출력을 구분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 표준 출력과 표준 오류 출력을 분리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상 출력 같은 경우는 화면상에 출력을 하되, 오류 메시지 같은 경우는 화면상에 정상 출력과 같이 막 섞어서 출력하는 것 대신에 어떤 파일에다가 로그인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하는 처리들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준 입출력에 대한 파일 포인터들은 stdio.h라는 헤더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printf나 scanf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포함했던 stdio.h를 include 하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포인터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stdio.h에서 제공되고 있는 표준 입출력 함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을 해왔던 printf나 scanf와 같이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어떤 형식화되어진 형태로 출력하거나 혹은 입력받기 위한 함수들이 있었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거나 하나의 문자를 출력하고, 또 하나의 문자열을 입력받거나 하나의 문자열을 출력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함수들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굳이 이런 함수들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printf나 scanf를 통해서 하나의 문자나 혹은 여러 개의 문자열이나 다 입력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getS 같은 함수는 최근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s가 붙는 함수를 사용하도록 표시가 되고 있다는 점만 참고하기 바랍니다. 문자를 입력받는 처리를 하는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s를 붙은 함수로 대체해서 사용하기를 비주얼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에서는 권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는 $s가 붙은 함수보다는 좀 더 표준적인 이름의 함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해왔던 이런 표준 스트림 함수들과 대비되어져서 좀 더 일반화되어진 스트림 처리 입출력 함수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옆에랑 비교해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함수들 앞에 F자가 다 붙은 형태의 이름으로 구성이 되고 있죠. 더불어서 기존의 함수들이 갖는 인수 목록 제일 앞쪽에 파일 포인터를 하나 전달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printf라는 함수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냐면 fprintf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되 첫 번째 인자로 표준 출력 스트림에 대한 포인터를 전달하는 형태로 함수 호출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printf라는 함수로 호출했지만 실제적으로는 fprintf라는 함수를 통해서 현재 첫 번째 인자가 가리키는 파일, 즉 표준 출력 스트림에 대한 파일 포인터를 통해서 가리켜지는 대상에다가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출력해라 라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것이 표준 출력, 즉 화면이었기 때문에 화면에 출력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fprint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 이 stdout이라는 표준 출력 스트림에 대한 파일 포인터가 아니라 특정 파일에 대한 파일 포인터를 전달해 주게 된다면 이제는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떤 파일에다가 형식화되어진 형태로 저장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입력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기존에 scanf라는 함수를 통해서 표준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하나의 값, 즉 키보드로부터 어떤 값들을 읽어드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이 scanf라는 함수는 fscanf라는 함수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되 첫 번째 인자로 stdin, 즉 표준 입력 스트림에 대한 파일 포인터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 대상으로부터 파일을 읽어드려라 라는 처리를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존에 존재하는 파일에 대한 포인터를 첫 번째 인자로 지정을 해서 fscanf로 호출하게 된다면 이제는 그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로부터 형식화되어진 형태로 정보들을 프로그램이 읽어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문자 단위로 처리하거나 문자일 단위로 처리하는 것도 모두 다 같은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프린트F나 스캔F를 통해서 화면이나 키보드를 통해서 입출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의 파일을 대상으로 입출력하는 F 어쩌구라는 함수들을 이용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정리를 해두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번 주 강의에서 살펴보고자 할 어떤 특정 파일로부터 입출력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printf나 scanf 같은 걸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F자가 붙은 파일을 대상으로 입출력할 수 있는 그런 함수들을 이용을 하되 첫 번째 인자로 대상이 되어지는 파일을 가리킬 수 있는 파일 포인터만 전달을 해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트림이라는 것, 특히 파일과 연관되어진 스트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스트림을 통해서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외부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일을 공통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던 리눅스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던 그저 스트림 입출력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 대상이 하드디스크가 됐던 USB 메모리가 됐던 역시 공통의 스트림 입출력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현재 운영체제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 파일에 대한 파일 포인터를 가지고서만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파일 입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파일 조작을 하는 것에 앞서서 현재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